왜? 그 업종을 이 상권 분석을 하는 제일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임차해 갖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요. 지오비전 사이트 엄청 많이 씁니다. 돈 주고요. 네, 돈 주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할 거니까는 15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지 5만 5천 원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알고 선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가격을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이나 신용평가에서 나오는 나이스지니 데이터하고 각급 기관에서 공공기관 카드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업데이터를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휴대전화 소유자, 점포 방문자 카드 결제, 권역 내 연령, 세대, 직장 주거 유동인구, 직장 분포 현황, 주말에 움직이는 유동인구, 업종별 매출 현황,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을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분석의 과학성이 제가 볼 때는 신뢰도가 약 한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70 정도가요. 그럼 나머지 30은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축적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70 정도면은요 상당한 신뢰도거든요. 우리 여론조사할 때요. 여론조사할 때 신뢰도 어느 정도 보통 이야기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5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85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걔는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데 직접 통화를 해갖고 조사를 하는데도 플러스 마이너스 85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70이라 그러면은요 65, 70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페이지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기존의 상가교육은 빅데이터를 제가 건대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빅데이터를 안 쓰세요? 그랬더니 빅데이터가 그 많이 안 맞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입에서 맴도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한 건 맞니? 이게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는 맞니? 결국은 그거는 절대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심각한 학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서 영원히 안 뱉고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만나면은 교수님 하는 건 맞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학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다 딸 거 다 땄으니까.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전체 페이지를 제가 이거를 종합 보고서를 실제로 결제를 하고 한 것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텔레콤의 현대카드 114하고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적으로 다 못 볼까 싶어 가지고 5만 5천 원짜리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제목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5만 5천 원짜리 상권 분석은요. 매출 추정부터 해가지고 상권에 대한 주요 정보 해가지고요. 선택한 업종 매장의 업력부터 해가지고 추정 수익까지, 운영에 대한 수익까지 유사 업종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고요. 잠재 수요 고객에다가 점포 임대료 시세까지도 분석 다 하고 유동인구 이렇게 상주인구 분석까지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보다 보면은요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한번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오비전 얘는요 상권 비교 분석 무료로는 해줍니다. 이거요. 한번 보시면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유료로 해주는 거 있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요 샘플만 보시고 유료로 하고 있는 샘플이 나오거든요. 그 샘플의 구성만 보시고 무료로 해주는 비교 분석하는 거 그것만 일단 한번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상권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위는 내가 상권 알잖아요. 그 상권하고 알고 있는 상권 두 개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얘가 알고 있더라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얘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결국은 상권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소비자 분석은 결국은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소비자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사건 번호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가셔갖고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 요게 두 개 물건이잖아요. 두 개 물건인데 한 개는 2015년이고 한 개는 2019년이에요. 2019년이에요. 근데 1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14억에 낙찰받았어요. 2019년도에 19억에 누군가가 낙찰받았습니다. 14억에 낙찰받아가지고요. 14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얘는 병원이 있는 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최근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했죠. 융자도 받을 만큼 잔뜩 받아가지고 월세도 한 달에 거의 제가 추정하건데요. 한 달에 거의 한 8,900 정도 받았어요. 대출도 받고 대출이자 공제하고 14억에 받아가지고 제가 보건데 못해도 10억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의 비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4억 정도의 비용으로 8,900의 수익을 계속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전 차익으로 5억을 남겼잖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은 조금 상권 분석이 사실은 조금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 임차인이 이미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업종으로 장치 시설을 다 했잖아요. 인테리어를 큰 돈을 들여갖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드무니까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은 예를 들어갖고 이 임차인이 나가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황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와 대박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임차인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이 나갔다 낙찰받고 융자 받고 잔금 치렀는데 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층이에요. 병원이 2층인데 그럼 와 대박일까요? 뭡니까? 와 무슨 박? 이게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차인이 완벽하게 있다 손 치더라도요. 데이터 분석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요. 상권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상권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했죠? 입지 이야기했죠. 그죠? 입지 이야기했잖아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5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